책을 쓴 지은이는요, 한 시사경제지에서 경제팀장을 맡고 있는 정혁준 씨인데요. 이 책은 각 분야에서 이리저리를 놓고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류기업 52개의 맞수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맞수기업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쟁도 얘기지만 또 경쟁도 경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고 기업이 또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켰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서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책의 한 가지 재미난 점 중에 하나는 책 중간중간에 그 경영 전략이라든가 경제학 이론을 좀 알기 쉽게 일종의 팁 형식으로 작은 정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교양서를 읽으셔도 충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에 52개의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몇몇 재미난 기업들의 이야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이 책의 그 두 번째 장이 바로 위기 극복의 법칙이라는 장인데요. 위기 극복의 법칙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스 기업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업들입니다. 홈쇼핑 많이 좀 하시나요? 네, 가끔 합니다. 예,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에 관한 맞수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국내 홈쇼핑에서 처음 판 상품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 책을 먼저 처음 알았는데 95년도 8월 1일 날 GS 홈쇼핑의 전신이 바로 한국 홈쇼핑이라고 합니다. 만능 리모컨. 요즘이야 텔레비전을 사시거나 비데오를 사시거나 다 사셔도 다 만능 리모컨이 다 딸려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처음으로 만능 리모컨을 판매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딱 받은 주문이 10개 미만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직원들이 주문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CJ 오쇼핑의 전신이 3구 홈쇼핑인데요. 3구 홈쇼핑은 같은 시간에 바로 판매했던 제품이 뻐꾸기 시계입니다. 1시간 동안 몇 개 정도 팔렸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아까 10개보다는 좀 덜 팔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7개가 팔렸는데요. 그 중에 4개는 바로 그 회사 직원들이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두 회사가 현재의 매출은 모두 다 1,000억 원이 넘는 이 굴지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경제 의외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GS는 과거에 이제 LG그룹에서 분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LG 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화장품과 가전제품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식품업체이지 않습니까? CJ가. 그렇기 때문에 안동 강고동어나 제주 은갈치 같은 이런 제품을 히트시킨 곳이 바로 CJ 오쇼핑이라고 합니다. 식품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빼놓을 수 없는 식품 중 인스턴트 음식 중 하나가 라면이잖아요. 라면에 관한 기업들, 맞수 기업들도 소개를 하고 있던데요. 라면 맞수 기업은 다 아실 겁니다. 삼양과 농심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년에 평균 몇 개 정도의 라면을 먹냐면요. 1년에 보통 75개, 75개 정도를 먹는다고 그래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은 라면의 봉지 수는 979억 봉지를 먹었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난 건 이 삼양과 농심 무려 40년간의 맞수기업인데요. 사실 요즘은 농심의 라면이 더 많이 팔리지만 라면의 원조는 삼양라면이라고 합니다. 1963년도에 일본에서 라면 기계 2대를 도입해서 라면을 만든 게 첫 시작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라면 산업의 황금기는 70년대와 80년대였다고 그래요. 매년 매출액이 무려 30 내지 4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양라면이 1등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 삼양라면의 아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아성이 흔들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2개가 있는데요. 한 개는 뭐냐면은 국민라면이라고 불리는 어떤 라면이죠? 신라면? 신라면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성탕면과 같은 이런 신제품이 농심으로 출시가 되면서 삼양라면의 아성을 뒤흔들기 시작했고요. 결정타를 먹었던 것은 바로 89년도에 공업용 우지, 속이름 파동이 있었습니다. 삼양라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 결국은 삼양라면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됐었지만 이 우지 파동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삼양라면에 등을 돌리고 농심 쪽에 급격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삼양라면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삼양라면에서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라면 봉지가 나왔더라고요. 더 클래식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복고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끄는데 브라보콘이라든가 누가봐 딱 이 복고 제품들이거든요. 역시 삼양라면도 이번에도 이제 복고 열풍을 힘입어서
더 클래식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이 마수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에 걸그룹 또 아이돌 그룹이 인기잖아요.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마수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홍민희 씨는 걸그룹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우리나라 현재 걸그룹 그러면은 딱 얘기하는 게 이제 소녀시대죠. 그 소녀시대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이수만 씨, 가수 이수만 씨가 만든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소녀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또 온 국민들의 그 삼천 팬들을 몰고 다녔던 원더걸스, 그러니까 박진영 씨의 JYP, 이 두 회사가 이제 맞수그룹인데요. 이 소녀시대가 지금 재밌습니다.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와 같은 남성 아이돌 그룹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였는데 상대적으로 이 소녀 아이돌 그룹들은 여성 아이돌 그룹들은 없었다고 그래요. 뭐 SES가 있었지만 핑클이라든가 원더걸스에 좀 밀리는 감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 소녀 걸그룹, 여성 걸그룹들을 그 본격적으로 하나의 문화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시작할 때부터 첫 번째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30, 40대들을 대상으로 타켓을 잡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현재 대중문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 주체가 30, 40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녀시대 이 삼천 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소녀시대 팬클럽 회장이 나이대가 30대입니다. 신문에서 이제 삼천 팬들을 몰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원더걸스는 역발상 전략과 복고풍을 결합했던 이런 컨셉이라고 합니다. 혹시 원더걸이라고 아세요? 원더우먼 과거에? 예, 그러니까 그 원더우먼 컨셉으로 등장했었죠. 뭐 저희들은 어렸을 때 원더우먼 TV를 하게 되면 빼놓지 않고 그 팔자 낀 그 팔찌를 딱 끼고 등장 원더우먼 꼭 봤었는데 이런 복고와 역발상적인 방법을 결합을 해서 크게 히트를 시켰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또 굉장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라이벌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런 마수 기업들 이외에 사이사이에 재미난 경제학 지식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보통 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900원, 9,900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면 굿자 마케팅인데요. 사람들이 보기에 되면 뭐 9,000원, 뭐 10,000원 그러면 이제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 굿자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격 차이를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홉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싫어하지만 굿자를 사실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굿자 마케팅들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쇼핑 많이 다니세요? 예, 가끔. 제가 보면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쇼핑 다니실 때 친구랑 가세요? 아니면 혼자 가세요? 저는 주로 혼자 갑니다. 예. 혼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쇼핑에 쓰는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친구랑 같이 가면 야, 이 물건이 좋니 나쁘니 하면서 막 따져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굉장히 객관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데서 혼자 온 손님들을 주로 공략하는 이런 기법들이 발전했다고 그러고요. 또 음악도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나 세일 기간에 가게 되면 빠른 음악을 튼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이나 세일 기간에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건 사서 나가라 이 소리죠. 근데 이제 평일 같은 때 손님이 없을 때는 일부러 발라드와 같은 느린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쇼핑하면서 물건을 사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그 행동 심리학적인 분야들인데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결합한 이런 지식이 이 책에 실려 있죠. 생각을 해가면서 쇼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 끝으로요,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를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 책에서는 이제 마수 기업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을 아우르는 한마디 말을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역시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들이 모험과 도전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혁신을 해나가고, 또 의사결정하고, 기업을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의 성장의 과정이다. 그 핵심 코어라고 그러죠. 핵심 코어는 바로 기업가 정신에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렇게 마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좋고, 기업들도 나중에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마수 기업 열전 너무나 재미난 책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책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